환갑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환양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저 제 이름 석자를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이게 정말 죽을 죄인가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문고리가 차갑게 느껴질까요? 61. 손주 재롱이나 보고 며느리 눈치나 보며 살면 그만인 나이에 내 발로 여길 찾아온 건 순전히 저 문 너머의 고요함 때문이었습니다. 집구석에 있으면 야, 물 가져와라, 국이 짜다 소리치는 남편의 고함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는데 여기 오면 비로소 내 숨소리가 들리거든요. 먹을 갈 때면 생각합니다. 내 인생도 이 먹처럼 까맣게 타버린 건 아닐까 하고요. 시집와서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만 했지 나를 위해 향 좋은 차 한 잔 느긋하게 마셔본 적이 있었나 싶네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기분 좋은 침묵을 지키던 그분이 나지막이 입을 뗐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먹가는 법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초보라 그런지 자꾸 물이 걷돌아서요. 네. 먹은요.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마음을 둥글게 굴리듯이 그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마음을 둥글게. 지숙 씨는 정말 마음이 고운 분인가 봅니다. 먹색에서 평온함이 느껴져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김지숙. 이름이 참 맑고 정갈하네요. 어울리십니다. 이름이라니요. 30년 넘게 민수 엄마 혹은 야, 너, 당신으로만 불려온 내 이름 석자가 누군가의 입술 끝에서 저렇게 다정하게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였나요? 지숙 씨. 그 세 글자가 가슴에 닿는 순간 쩍쩍 갈라져 있던 내 마음바닥에 맑은 샘물 한 바가지가 쏟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지만 자꾸만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었지요. 저는 이희재라고 합니다. 지숙 씨 글씨를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놓여서요.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가르치긴요. 저도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건데. 아닙니다. 지숙 씨의 붓끝엔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어요. 그건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거거든요. 세월의 깊이라니. 나를 그저 늙은 여자로 보지 않고 내가 견뎌온 시간을 알아주는 사람. 당신이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은 돈도 안 되는 거 배워서 뭐하냐고 구박만 했는데 이 사람은 내 붓끝에서 내 인생을 읽어주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통의 시끄러운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귓가엔 지숙 씨 하는 그 중저음의 목소리만 맴돌았죠. 환갑지나 만난 이 감정이 과연 허락되는 걸까요? 주책이라고 스스로를 꾸짖어봐도 이미 제 심장은 18소녀처럼 방망이질 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이 걷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욕심이었을지도 모르죠. 지는 노을이 꼭 우리네 인생 같아서 서글프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선 이 사람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와 겹쳐지는 걸 보니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숙 씨, 오늘따라 표정이 슬퍼 보여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노을이 너무 붉어서 우리 나이가 저 노을이랑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곧 어두워질 일만 남았구나 싶어서. 지숙 씨, 노을은 지기 전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어둠이 오기 전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거죠. 우리 인생도 지금이 가장 빛나는 선물 아닐까요? 희재 씨는 참 말씀을 예쁘게 하시네요. 저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제부터 제가 해드리면 되죠. 지숙 씨,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기엔 당신의 영혼이 너무 맑아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손주까지 있는 할머니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머니이기 전에 당신은 지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저 마음을 나누는 동무가 필요한 것뿐인데요. 그의 따뜻한 손바닥이 내 거친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평생 물 마를 날 없었던 내 손. 남편의 발을 씻기고 자식들의 뒤처리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이 못생긴 손을 그는 마치 보석이라도 다루듯 소중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망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다시 여자로 살고 싶다는 외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요. 하지만 이내 아이들의 얼굴과 남편의 잔소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손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뿌리쳐야 할까요? 환갑에 찾아온 이 지독한 열병에 제 심장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귀 먹었냐? 물 가져오라니까. 목구멍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부엌에서 뭐 처먹고 자빠졌어? 금방 가요. 생선 뒤집고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남편이 물 달라면 불판을 던지고라도 뛰어나와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야, 너 요새 좀 변했다. 서예니 뭐니 밖으로 돌더니 간덩이가 부었어? 저 입술. 한때는 저 입술로 사랑한다 말해주길 바랐던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저 입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안 떠마시는 저 남자. 저 남자의 그림자 밑에서 나는 시든 배춧잎처럼 말라 비틀어졌는데 오늘 오후 내 손등을 감싸던 희재 씨의 온기가 자꾸만 이 부엌의 매연을 뚫고 올라옵니다. 물 온도 꼬락서니 하고는 야, 너 오늘 화장했냐? 늙은 게 얼굴에 분칠은 왜 해? 어디 바람이라도 났어? 동네 창피하게 시리. 바람은 무슨, 그냥 교실 가니까 예의상. 예의? 웃기고 있네. 야, 김지수. 너 명심해. 너는 내가 걷어먹여 살려준 덕에 이만큼 사는 거야. 주제 파악 똑바로 해. 내가 밖에서 지숙 씨 소리 듣는 줄 알아? 넌 그냥 내 마누라야. 죽어도 내 집 귀신이라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내가 지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한다는 걸, 그리고 그게 본인에게는 얼마나 큰 위협인지를요. 희재 씨는 그랬지요. 지숙 씨의 붓끝엔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다고요. 내 거친 손마디를 보며 보석 같다고 해준 그 사람의 눈빛. 그런데 이 남자는 내 손을 보며 돈만 축내는 투박한 손이라 부릅니다. 희재 씨와 나누던 그 향긋한 차 한 잔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고 싶다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저 정말 미친 걸까요? 저 썩은 동아줄 같은 남편을 버리고 나를 향해 내민 희재 씨의 비단실 같은 손을 잡아도 되는 걸까요? 가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솟구칩니다. 내 청춘 다 바쳐 일궈온 이 집이 지금은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옵니다. 희재 씨, 나 그냥 딱 하루만이라도 당신 곁에서 김지숙으로 살면 안 될까요? 이 지옥 같은 일상을 다 버리고 그냥 나로 살면 안 될까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수백 번을 반복합니다. 보고 싶다는 문자 한 통이면 그 사람은 당장이라도 달려와 줄 것을 압니다. 하지만 거실벽에 걸린 아들 녀석 결혼사진, 지난주에 손주가 그려준 비뚤비뚤한 내 얼굴, 그 사소한 것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나를 여자로 만들어주는 남자와 나를 껍데기로 만드는 남편. 그 극단적인 절벽 끝에서 저는 오늘 밤도 제 마음의 살점을 베어냅니다. 누구라도 제발 저에게 욕이라도 해주세요. 차라리 도망가라고, 바보같이 살지 말라고 등짝이라도 때려주세요. 제 심장이 너무 아파서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오늘 희재 씨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러 가기로 한 날인데 평소라면 낚시터에 가 있어야 할 남편이 왜 이 시간에 돌아온 걸까요? 화장대 위에 놓인 분홍빛 립스틱이 마치 죄를 지은 증거처럼 붉게 타오릅니다. 손이 떨려 립스틱 뚜껑조차 닫지 못하고 있는데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야, 김지수! 너 지금 뭐 하냐? 대낮에 처바르고 어디 가려고? 아니, 그냥 마트 좀 다녀오려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마트 가는데 얼굴에 기름칠을 해? 웃기고 있네! 야, 너 요즘 수상하다 했어. 그놈의 서연이 뭐니 할 때부터 알아봤지?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산 거야? 지숙씨,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야, 김지수! 너 미쳤냐? 환갑 넘은 노인네가 밖에서 꼴이나 치고 다녀? 이 새끼 누구야? 이 희재라는 새끼 어떤 놈이야?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이름 한번 불러준 것 뿐이에요. 나를 사람으로 봐준 고마운 분이라고요. 고마운 분? 내가 배가 불렀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밥 먹고 옷 입고 사니까 세상이 다 내 거 같냐? 내 이름이 지숙이면 뭐해? 넌 그냥 내 집 지키는 개만도 못한 존재야. 어디서 더러운 편지질이야? 남편의 폭언이 쏟아질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지어두었던 작은 집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립니다. 희재 씨가 정성껏 적어준 내 이름 석자가 남편의 발에 짓밟히는 걸 보며 제 영혼도 함께 지식여지는 기분이었지요. 무서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힐 것 같은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저 남자가 내뱉는 저 말들이 평생 내가 믿어온 내 분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넌 내 거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저 저주 같은 말들. 희재 씨의 다정한 목소리는 이제 아득한 꿈처럼 멀어지고 비릿한 술 냄새와 분노가 섞인 이 현실이 목을 졸라옵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순간에 제 가슴 속에서 불꽃 하나가 팍 튀더군요. 평생 고개를 숙이며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빌던 제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나 바람났어요. 당신이 한 번도 불러주지 않은 내 이름, 그 사람은 매일같이 불러줬어요. 당신이 늙은 거라고 비웃을 때 그 사람은 나보고 꽃 같다고 해줬다고요. 죽어도 이 집 귀신 안 할 거예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미쳤나? 그래, 나가! 나가서 그놈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내 자식들이 이 꼴 보면 참 좋아하겠다. 동네방네 소문 다 내줄 테니까 당장 꺼져! 남편이 던진 화분 파편에 발등이 찢겨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저 문을 열고 나가면 희재 씨가 기다리는 그 맑은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빗속을 뚫고 무작정 뛰쳐나왔습니다.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희재 씨의 번호를 눌렀지요.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희재 씨,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희재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평화로운 빗소리와 저 뒤편에서 들리는 손주의 웃음소리.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내가 가면 희재 씨의 그 깨끗한 세상도 흙탕물로 변하겠구나. 내 이름 석자를 지키려다 그 사람의 이름까지 더럽히겠구나. 빗물에 씻긴 발바닥이 따갑습니다. 슬리퍼 한 짝 없이 돌아온 길,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희재 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건 그 사람의 맑은 생애에 흙탕물을 끼얹는 짓이라는 거요. 그 사람은 나를 지숙 씨라는 고운 이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추한 도망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이 감옥 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김지숙이 아닙니다. 이제 제 눈엔 눈물이 아니라 서리빨이 서려 있으니까요. 어이, 너! 나가 뒤질 것처럼 뛰쳐나가더니 왜 기어들어와? 그놈한테 버림받았냐? 꼴 좋다? 아주! 드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달래 된장찌개예요. 짜지 않게 끓였으니까 군소리 말고 드시라고요.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야! 너 아까 아무 말 취소 안 해? 감히 남편 앞에서 딴 놈 이야기를! 당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무서워서 당신 사랑해서 돌아온 거 아니니까. 내가 만든 이 집, 내가 키운 내 자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김지숙이라는 내 이름 더럽히기 싫어서 돌아온 거예요. 뭐? 이 여편 내가 진짜! 앉으세요. 그리고 똑똑히 들으세요. 이제부터 당신 밥은 차려줄게요.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줄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당신은 이제 나한테 남편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돌봐야 할 불쌍한 늙은이 하나 집에 들였다고 생각할 거니까. 남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듭니다. 평생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울던 여자가 처음으로 던진 서늘한 선전포고였지요. 희재 씨,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당신 곁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저를 사랑해 보려고요. 이 징글징글한 집구석에서도 나는 지숙 씨로 남을 겁니다. 남편의 폭언은 이제 제 귀를 통과해 나가는 소음일 뿐이에요. 내 마음속엔 당신이 선물해준 그 따뜻한 변리가, 그 고운 먹향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흐를 테니까요. 너 정말 미쳤구나? 나랑 한 집에서 남남처럼 살겠다는 거야? 싫으면 당신이 나가세요. 이 집, 내 청춘 바쳐서 지킨 내 집이에요. 당신이 나를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했죠? 아니요.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다 드시면 그릇은 싱크대에 넣어두세요. 이제 당신 뒤치다꺼리 기분 맞춰가며 안 해요. 저 독한가요? 하지만 이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도망쳐서 얻는 자유보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 영혼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거울 속의 지숙이가 저에게 말합니다. 지숙아, 너 참 장하다. 너 참 곱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로지 나로서 살아가려 합니다. 비록 몸은 이 낡은 아파트에 갇혀 있어도 제 마음은 이미 그 맑은 서의 교실의 묵향 속을 자유롭게 거닐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빗속에서 맨발로 서 있던 지숙 씨가 다시 집으로 들어온 그 마음,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전화기 앞에 서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수가 잘했다고 안아주고 싶으신지 아니면 더 독하게 했어야지 싶으신지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셔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